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김민재 선수, 최근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의 몸값 평가, 가치 평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첫째 주 초반 일정에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2,500만 유로로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업데이트됐습니다. 1,000만 유로 상승, 즉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평가가 매주 갱신되고 있고 유럽 축구계 이적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토트넘 이적설이 있을 때 사실은 다이어 선수나 산체스 선수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았고 또 그 선수들이 있어서 다이어 선수가 백업 자원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유럽 축구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이어와 산체스는 끔찍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김민재 선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드러나면서 토트넘 뭐 한 거냐, 왜 제대로 된 실력자를 못 알아본 거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어느새 전세계 센터백에서 상위권까지 올라왔고 2023년 여름에 이적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가 지난 주말 우디네세와 세리에 A 경기에서 처음으로 조금 실수를 범했던 상황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우디네세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김민재 선수의 실수를 두둔했던 스팔레티 감독을 포함한 이탈리아 현지의 반응, 그리고 현재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는지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시장 가치가 일주일 만에 업데이트됐습니다. 2,500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477억, 480억 정도이고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00억 가까이로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김민재 선수의 몸값은 전 세계적으로 또 공신력이 높은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가 집계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 중에서는 153위에 해당하는 순위고요. 이탈리아 세리에 A 선수 중에는 21번째니까 한 팀의 스쿼드를 23명으로 꾸린다고 봤을 때 세리에 A 베스트 스쿼드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몸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 내에서는 랭킹 5위고요.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이어 2위, 그리고 전 세계 센터백 중에서는 31위입니다. 그리고 1996년생 선수 중에서 16위니까 여러모로 이제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손가락까지 아니더라도 이 두 발까지 포함해서는 이제 20개 안에 드는, 20위권 안에 드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 선수 몸값 2위를 차지했어요. 최근에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카마다 다이치도 3,000만 유로로 몸값이 상승했는데 김민재 선수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부상도 있었고 또 나이가 들은 부분들도 있었고 또 올 시즌 들어서 조금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7,500만 유로 몸값에서 500만 유로가 살짝 하락한 7,000만 유로로 집계가 됐는데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김민재 선수에 앞서서 볼로냐에서 활약하면서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아스널로 이적했던 토미아스 선수 같은 경우 올라서 2,500만 유로거든요. 즉 토미아스 선수에 대한 가치, 토미아스 선수에 대한 평가를 이미 김민재 선수가 유럽 현지에서 넘어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란의 타레미와 아주문 같은 경우도, 특히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도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1,500만 유로나 높아요. 사실 포르투도 김민재 선수를 원했었고 그 당시 이제 2,000만 유로 이하의 조건을 논의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에 못 샀던 것, 좀 더 투자하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현재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외에 순위권 좀 더 살펴보면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해서 점점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도안 리치가 1,200만 유로로 공동 6위에 올라 있어요. 이 공동 6위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다 케우사, 울버햄튼의 황희찬,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 센터백들의 시장 가치 순위를 살펴보면 역시 맨체스터 시티에서 어린 나이에 노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후벤 디아스가 7,500만 유로로 가장 높고요.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엄청난 플레이로 다시 한번 이제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 마테이스터 리흐트,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가 7,000만 유로로 김민재 선수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좁혀지고 김민재 선수가 더 높은 순위 10위권 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브라질 대표 수비수 마르키뉴스도 7,000만 유로고요. 첼시로 지난 여름에 이적한 프랑스 수비수 웨슬리 포파나가 6,500만 유로,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전천후 수비수 아라우호가 6,000만 유로고, 또 최근에 토트넘에 관심을 받기도 했고 많은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왼발잡이 센터백 라이프치히의 크로아티아 대표 그바르디올도 6,000만 유로입니다. 프랑스의 줄쿤데 6,000만 유로, 브라질 대표팀의 에데르 밀리탕 6,000만 유로, 그리고 인테르 밀란의 베테랑 수비수인 슈크리니아르가 조금 하락하면서 6,000만 유로고요. 크리스티안 로메로, 이 선수가 사실은 토트넘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영입에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달려나가면서 수비하고 또 몸싸움도 좋고 빌드업도 괜찮았기 때문에 여러 성향이 김민재 선수와 겹치는 선수인데 5,500만 유로거든요. 다만 이 선수가 부상이 잦고 또 김민재 선수보다 조금 침착성이 떨어지고 거칠고 좀 이성을 잃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가 로메로 이상의 선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순위를 살펴보면 콘테 감독이 정말 원하고 있는 인테르 밀란 수비수인 바스토니가 5,500만 유로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레프트백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알라바가 5,500만 유로입니다. 올 시즌에 아스널의 수비 라인을 이끌고 있는 살리바가 5천만 유로로 최근에 상승했고요. 올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한 아르헨티나 대표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5천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는 버질 판데이크도 5천만 유로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31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력과 관계없이 시장 가치로 따졌을 때는 조금 하락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22에서 25위권 사이에 4,500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정도의 선수들이 있는데 브레머, 벤 화이트, 마갈량이스, 킴펜베 등 각국 유럽의 이제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전 선수들이에요. 그 뒤에 김민재 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인데 공동 31위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페인 대표 수비수인 에메릭 라포르트가 3,800만 유로니까 김민재 선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죠.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스 대표팀의 베테랑 수비수인 라파엘 바란도 4천만 유로니까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첼시에서 세계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센터백 안토니오 리디거도 4천만 유로입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나이가 좀 더 어린 점들이 감안됐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들의 가치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센터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현재 나폴리에서 첼시로 이적한 칼리두 쿨리발리의 이적 시장 가치와 같은 상황인데 보시는 대로 김민재 선수는 곧 이 선수의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토트넘 수비수들의 몸값 살펴보면 에릭 다이어가 최근에 잘해서 3천만 유로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낮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고 다빈손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와 나이가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나란히 1996년생인데 2,500만 유로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토트넘이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영입한 선수인데 실제로 이제 경기력이나 앞으로의 기대치가 모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토트넘 이적설이 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그 정도 아니다. 토트넘에 있는 다이어와 산체스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했던 팬들에 대한 평가를 무색해하는 그런 이적 시장의 현재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바르셀로나에서도 활약했었고 지금 프랑스 대표로도 활약했었던 클레망 랑글레의 가치가 김민재 선수의 반값도 안 되는 1,200만 유로니까 김민재 선수가 현재 유럽 내에서 어떤 위상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측정값인데요. 다만 세리에 A 15라운드 나폴리와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나폴리 입단 이후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3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 막판에 2골을 내준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의 실책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나폴리가 승리를 하면서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먼저 승점 40점을 돌파한 팀이 됐습니다. 승점 41점, 13승 2무로 15연속 무패에다가 리그 11연승을 구단 역사상 최초로 달성하며 32년 만에 우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통계매체 폰몹은 김민재 선수의 평점을 5.6점으로 줬습니다. 올 시즌에 세리에 A 베스트 수비수로 현재 평균 평점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7점대를 맞던 김민재 선수가 5점대로 내려왔어요. 경합에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두 차례 실점 상황에 책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표상으로 좋지 않았는데다가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반 36분에 네스트로프 선수가 문전에서 슈팅할 때 김민재 선수가 평소라면 잘 빠르게 달려나와서 커트를 했을 텐데 타이밍이 늦으면서 슈팅을 빠뜨려갖고 실점을 했었고 또 후반 37분에 또 한 골을 내주는 과정 속에서는 사마르지치의 압박에 공을 뺏기고 또 이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는데 쫓아가는 것도 힘이 딸려갖고 붙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골까지 허용하는 본인의 실책으로 2골을 내준 상황이 됐는데요. 후반 40분쯤에는 아예 좀 경기가 잠깐 중단됐을 때 주저앉아가지고 지친 기색 너무나 힘들다라는 모습 보이면서 괴물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지만 역시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변명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팬들과 이제 동료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동료들 때문이었다. 나의 실수 때문이다라고 인정한 것인데 하지만 이 실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다음에는 더 팀을 잘 돕겠다 하면서 포르자 나폴리 샘프레 나폴리 영원하라 화이팅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에도 뭐 동료 선수들이라든지 팬들이라든지 레전드들이 다 와가지고 괜찮다. 넌 잘하고 있다. 넌 최고의 수비수다. 칭찬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 중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가 실수했다는 것이 기사 일멸장식한다면 이거 자체가 김민재가 얼마나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수하는 게 이슈가 되는 수비수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실수를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죠. 원래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 실수도 하고 이런 실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시즌을 치르는데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김민재는 실수를 해야만 한다. 실수를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니다. 김민재도 사람이라는 건 인간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많이 뛴 걸 좀 강조해줬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라흐마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라인에 로테이션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 속에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경기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 15경기까지 총 21경기 중에
한 경기를 빼곤 다 풀타임을 소화했어요. 그래서 1800분을 소화한 것이죠. 1890분 전체를 뛴 선수는 골키퍼 메레 선수인데 아무래도 골키퍼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라이트백인 디 로렌초 같은 경우는 교체된 경기 하나를 빼고는 21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보다 더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활동 범위라든지 플레이를 하는 역할들을 살폈을 때는 김민재 선수의 체력이 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디네세와의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나폴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하고 풀백이 올라가서 수비보다는 공격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게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혼자 이렇게 다 커버해주기 때문입니다. 중앙 가운데에 서서 오른쪽 뒤, 왼쪽 뒤를 다 커버하는 수비수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상대가 이 뒷공간을 노리는 롱볼을 때렸을 때 베투라든지 사마라지치칸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들잖아요. 근데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따라 내려가는 전력 질주를 계속하면서 수비해야 되니까 김민재 선수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뒤를 가기도 하고 또 왼쪽 뒤에 있다가 중앙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전후좌우로 가리지 않고 김민재 선수가 스프린트하면서 끊고 해야 됐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경기 후반 중반까지는 잘 뛰어가면서 끊었는데 김민재 선수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이런 강행군 일정 속에 이렇게 뛰어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쳤던 것이고 그린 슈스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의 전국 스포츠 신문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파비오 만다리니 기자는 이탈리아의 이제 분석 방송, 축구 방송인 텔레거메로에 출연해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처음 나폴리에 왔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쿨리발리와 비교할 경우 솔직히 쿨리발리가 실수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요. 쿨리발리는 김민재 선수보다 실수를 4배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첼시아에서 하는 경기를 보자면 10배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4배나 실수를 덜 했던 나폴리 시절을 비교하면 4배나 실수가 더 적은 선수였고 지금의 경기력을 보자면 10배나 더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김민재 선수는 쿨리발리와 달리 좌우를 모두 가리지 않고 커버를 하는 수비수를 펼치고 있고 그런 재능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전에 중국과 튀르키예에서 뛰다가 진정한 유럽 무대에서 시즌은 이번이 처음인데 게다가 곁에 있는 선수의 파트너가 쿨리발리 때와는 다르다. 쿨리발리는 처음 나폴리에 왔을 때 유로에서 우승했던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라울 알비올과 뛰었기 때문에 라울 알비올이 커버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김민재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알비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더 역할을 하고 본인이 커버해주고 본인이 이제 앞장서서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쿨리발리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인데 훨씬 잘하고 있다.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하면서 쿨리발리 더 못한다 얘기한 것인데요. 나폴리와 우디네세의 경기였잖아요. 우디네세의 레전드이자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 출신인 안토니오 디 나탈레가 일 마티노 이탈리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 나탈레도 스팔레티 감독과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 김민재 선수로요?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요. 스팔레티 감독이 원하는 선수라면 보증된 선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원해서 데려왔고 또 계속해서 닥주전으로 치지 않게 하고 뛰고 있다는 점은 그것으로 이미 실력이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실수, 그 선수의 어떤 문제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선수의 실력과 퀄리티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김민재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라 단지 김민재가 조금 지쳤을 뿐이다 라고 상대팀의 레전드도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 이적 시장에서의 높은 평가, 몸값 상승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실수하고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있는 찬사들을 보자면 2023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동되는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염가 세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의 가치에 비해서는 저렴한데요.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은 최신 보도를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에는 해리 맥과이어를 내년 여름에 정리할 계획을 했다. 테나하 감독은 매각하고 싶어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현재 맨유의 주장이지만 점점 더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또 테나하 감독이 공개적으로는 지지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제 현재 본인의 몸값에 대비해서 또 팀의 리빌딩 과정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좀 다른 팀에 가야지 또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맨유가 이 선수를 내보냈을 때 어떤 선수를 대체해서 영입할 수 있느냐? 박지성 선수와의 인연으로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에 대해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손흥민 선수를 원하기도 했던 맨유가 수비의 보강이 필요한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팀이고요. 또 리버풀도 최근 조고메즈의 부진이라든지 마티프의 노쇠화를 생각했을 때는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자금력적으로나 또 김민재 선수가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맨유와 리버풀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참가로 김민재 선수는 잠시 나폴리 나와서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세리에 A는 이렇게 지친 김민재 선수를 더욱더 혹사하지 않는 다양한 겨울 일정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축구는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바로 경기를 시작하지만 이탈리아 세리에 A는 크리스마스 휴식기, 연말 연초 휴식기를 갖고 1월 5일에 인테르 밀란과 경기를 통해서 나폴리의 일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인테르 밀란과 경기에서 또 한번 좋은 모습 보인다면 김민재 선수의 가치와 몸값과 기대, 이적설은 더욱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건강하게 부상 없이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을 치르게 된 것은 다행인데요.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1시에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로 월드컵이 개막하죠.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는 10일 뒤에 있을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 H조 1차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입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탁월한
탁월한 월드 클래스 수비력을 보이면서 우리가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루과이에게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대단한 우루과이 공격수들 그리고 벤탄쿠르 발베르데까지 득점력을 키우고 있는 이 우루과이의 최고의 이제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손흥민, 김민재, 한국이 낳은 아시아가 낳은 월클 선수들의 월드컵 도전기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